델타2 로켓은 2009년 나사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케플러의 임무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 내에 고정된 하늘 구역을 끊임없이 스캔하여 행성계 시스템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발사 당시 케플러는 우주로 보내진 가장 큰 주경을 가지고 있었고 빛을 처리하기 위한 9600만 화소의 카메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몇 개의 별이 주위를 도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 몇 개의 외계 행성이 생명체가 발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주에서의 9년 동안 케플러는 53만 536개 이상의 별을 관찰했고 2662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그 별 주위를 며칠 만에 한 바퀴 도는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매우 이상한 세계도 있습니다. 어떤 행성들은 별을 향한 면이 철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영원 바다로 뒤덮인 방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외계 행성들은 목성 크기이며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별 주위를 돕니다. 이러한 행성 표면에 서 있다면 이중 일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케플러의 유사는 지구 크기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찾아내어 이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리에서 그들의 주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당히 따뜻해서 물이 표면에 응축될 수 있는, 하지만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는 영역인 거주 가능 구역 또는 골디락스 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역에 있다고 해서 생명체의 존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의 존재는 중요하며 우리가 아는 생명의 기초입니다.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 흥분을 불러일으킨 케플러가 발견한 한 외계 행성은 K2-18b라고 불립니다. 2019년 9월, 두 개의 과학팀은 독립적으로 이 행성의 대기에서 액체 물의 징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38파섹, 1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K2-18b는 지구 질량의 약 8배이며 크기는 3배입니다. 이 행성은 K2-18이라는 주계열 적색외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적색외성은 가장 작고 차가운 별이며 은하수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별입니다. 케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천문학자들은 적어도 우리 근처에서는 적색외성의 6%가 거주 가능 구역에 지구 크기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행성의 표면에서 물을 발견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세계를 찾는 데 중요한 발견입니다. K2-18b는 또한 케플러가 발견한 모든 외계 행성 중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첫 번째 물이 있는 행성입니다. 케플러는 2015년에 처음으로 이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 이후로 스피처 및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은 다른 망원경을 사용하여 그 구성을 연구해왔습니다. 케플러는 주로 외계 행성을 사냥하기 위해 트랜십 방법으로 알려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 별의 빛이 약간 어두워지며 이를 통해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어두워지는 정도와 지속 시간은 행성의 크기와 궤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외계 행성의 트랜싯을 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직경은 태양의 직경보다 109배 작기 때문에 태양계 외부의 관찰자에게 지구의 통과는 태양의 광출력을 단지 0.008%만 감소시킵니다. 케플러의 카메라는 이러한 미세한 광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해야 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2014년에 케플러는 처음으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케플러-186f는 나사가 그 발견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의 우주 애호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500광년 떨어진 이 외계 행성은 또한 우리와 유사한 계절과 기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의 최근 연구는 행성의 자전과 축 기울기를 분석하여 그 기울기가 지구와 같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케플러-186f도 규칙적인 계절과 안정적인 기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플러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사한 연구가 전 세계의 연구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잠재적인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으로 거부된 이전의 케플러 발견들이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양성들은 이제 다른 망원경의 데이터와 함께 재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성 중 하나가 케플러-1649c입니다. 2020년 중반, 오래된 케플러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외계 행성 탐사 위성, TESS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자들은 매우 생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또 다른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지구에서 300광년 떨어진 케플러-1649c는 크기와 추정 온도가 지구와 매우 유사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이 세계는 우리 행성보다 단지 1.06배 큽니다. 또한 이 행성이 주인 별, 적색 외성,
로부터 받는 별빛의 양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별빛의 75%에 불과합니다. 이는 외계 행성의 온도가 우리 행성과 유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케플러-1649c는 적색 외성에 거주가는 구역에 있는 지구 크기의 행성의 또 다른 예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서두르기 전에 케플러가 식별한 2662개의 외계 행성 중 오직 16개만이 거주가는 구역에 있으며 이 16개 중 일부는 모항성과 동기화되어 있어 행성의 한쪽 반구만이 항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에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행성들은 지구보다 작은 해왕성에 더 가깝습니다.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은 표면의 수층을 둘러싸고 있는 상당한 양의 수소층을 가지고 있으며 행성의 핵은 암석과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층이 너무 두꺼우면 아래의 수층의 온도와 압력이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아집니다. 게다가 더 차가운 별임에도 불구하고 적색 외성은 태양과 유사한 별보다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 행성들은 지구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유해한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73°C 셀시어스에서 47°C 셀시어스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면이 평균적으로 남극보다 더 춥거나 지구의 가장 뜨거운 사막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이 외계 행성들의 구성과 대기를 연구하고 이 모든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케플러의 모든 관측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천문학자들은 이제 태양과 유사한 별 5개 중 1개는 지구 크기의 행성과 생명에 적합한 표면 온도를 가진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리 은하의 약 20%의 별이 태양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 은하에만 수십억 개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플러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들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발견의 대부분은 생명에 적합하지 않지만 매혹적인 이상한 세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암석핵을 가진 가스 거대 행성들, 즉 뜨거운 목성들입니다. 이 행성들은 모항성에 매우 가까이 공전하며 케플러의 데이터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스 거대 행성의 흥미로운 예로는 KOI-5 어브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으로 KOI-5 어브를 잠재적인 행성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미지의 외계 행성이 케플러에 의해 발견된 두 번째 행성이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놓친 사실이었습니다. 첫째, 케플러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양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으며, 둘째, 천문학자들은 주요 별 KOI-5a가 동반자 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를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KOI-5 시스템은 연구자들이 당시 인식한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2014년에 과학자들은 KOI-5 시스템이 실제로 3개의 별을 가진다고 결정했고, KOI-5 어브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2009년의 신호가 동반자 별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TESS 위성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얻은 덕분에 과학자들은 KOI-5 어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별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궤도를 가진 행성은 상당히 희귀한 발견이며 KOI-5 어브의 발견은 행성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플러에 의해 식별된 다른 유형의 외계 행성에는 초지구, 지구보다 더 많이 질량이 있지만 네투네와 천왕성과 같은 냉동 거대 행성보다 가벼운 행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스, 암석 또는 둘 다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화산 행성은 지구보다 크고 밀도가 높으며 핫하고 가까운 궤도를 가진 행성입니다. 그중 일부는 크토니아 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마도 증발한 한목성의 잔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로이아 행성은 이상한 위치에서 발견된 여러 크기의 행성으로 때로는 더 큰 행성의 동반자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식별된 것은 없습니다. 케플러는 최종적으로 연료가 소진되어 2018년 10월 30일에 은퇴했습니다. 이후 한 달 후에 임무 제어에서 보내는 좋은 밤 명령으로 망가졌습니다. 우연히 케플러의 은퇴는 그의 명예를 위해 지명된 요한네스 케플러의 사망 338주년에 발생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운영되지 않지만 이러한 놀라운 발견은 미래의 천문학자들이 케플러의 다양한 발견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고급 망원경을 지상과 우주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문학자들은 케플러의 데이터에 숨겨진 더 많은 이상한 세계들을 발견할까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다음에 또 뵙는 것을 잊지 마세요.